76의 이순옥 할머니에게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젊어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철수 엄마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민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정작 이순옥이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는 병원에서 호명될 때나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화가를 꿈꿨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세상의 모든 색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앨범 가장 깊숙한 곳에 묻혔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스케치북 대신 빨랫감을, 물감 대신 솥단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제 둥지를 찾아 떠난 집은 너무나도 넓고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길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손주들이 쓰다 버리고 간 몽당 크레파스 한 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람. 늙은이가 주책맞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빨간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달력 뒷면에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늙은 감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삐뚤빼뚤하고 색은 촌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마음속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족들 몰래, 세상 몰래 달력 뒷장과 낡은 신문지 위에 자신의 마음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할머니의 시간 속에 아주 작고 조심스럽게 피어난 한 떨기 들꽃과도 같았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이순옥 할머니의 집에 주말이면 어김없이 생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대생 손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일한 창구이자 가장 살가운 친구였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늙은이가 뭐 할 게 있나? 그냥 텔레비전 보고 집안일 좀 하고 그러는 거지. 그날도 할머니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착한 손녀의 안부 인사에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리 내놔. 할머니는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그림 한 장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할머니의 낡은 부엌 풍경이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대박! 할머니, 완전 멋져요. 이거 그림이 너무 따뜻해요. 아니요. 그냥 심심해서 낙서한 거요. 늙은이가 주책이지. 버리려던 거다. 할머니의 부끄러운 변명에도 민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그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열정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그림을 낙서가 아닌 작품으로 봐준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짜잔. 이제 이런 데 말고 여기다 멋지게 그려보세요. 할머니는 재능이 있으세요. 제가 할머니의 첫 번째 팬이 되어 드릴게요. 아이고, 민지야. 이걸 다 어쩌자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할머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여기에 마음껏 그려보세요. 아셨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활짝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선물한 스케치북은 이순옥 할머니에게 용기인 동시에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새하얀 종이 앞에서 할머니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잘 그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민지 성의를 봐서라도 뭐라도 그려봐야지.
하지만 손녀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떠올리며 할머니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먼저 자신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집 오던 날 수줍게 탔던 꽃가마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붓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인생을 한 폭 한 폭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새벽녘의 풍경, 짓궂던 남편과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던 여름날의 추억, 그리고 평생 자신의 우주이자 감옥이었던 낡은 부엌의 풍경까지. 어머님, 잘 그리셨네요. 요즘 이런 거 하시면 시간도 잘 가고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이런 거 하실 시간에 경로당 가서 친구분들이랑 화투나 치세요.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치매 예방에도 더 좋대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의 그림은 가족들에게 그저 치매 예방에 좋은 소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무뚝뚝한 아들의 무심한 한마디는 할머니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다시금 할머니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이제 할머니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잊고 있던 이순옥이라는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할머니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에 이순옥 할머니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손녀 민지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이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민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민지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그림들을 모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인전을 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첫 개인전을 엽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오신 한 여인의 인생이 담긴 그림들을 보러 와주세요. 민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용돈을 모아 동네의 작은 카페 갤러리를 빌리고 SNS에 할머니의 그림과 사연을 올렸습니다. 민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사람들은 따뜻한 응원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볼품없는 그림을 누가 본다고 그래? 남사스러워서 안 돼. 할머니 그림은 볼품 없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그림이에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용기만 내주세요. 네.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두려웠던 할머니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손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손녀의 비밀스러운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십 점의 그림을 고르고 어울리는 액자를 맞추고 그림마다 담긴 이야기를 담아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집 오던 날, 내 새끼 첫걸음마, 영감의 낡은 자전거.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할머니의 흩어져 있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시회를 하루 앞둔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내 그림을, 내 인생을 어떻게 봐줄까?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첫 번째 팬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이순옥 할머니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전시회였지만 갤러리 안은 민지의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연락을 받고 마지못해 찾아온 가족들로 어느새 북적였습니다. 할머니는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 뒤에 숨어 자신의 그림을 보는 이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할머니를, 그리고 잊고 있던 따뜻한 추억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전시회장을 찾은 아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가장 안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봐온 어머니의 낡은 부엌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나의 우주, 나의 감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짧은 문장에 가슴을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그저 따뜻한 밥이 나오는 곳이었던 저 좁은 부엌이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우주이자 벗어나고 싶었던 감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림 속 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심심하시면 경로당이나 다니세요.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 역시 꿈 많던 한 명의 여인, 이순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라도 알아줬으면 됐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이름 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무엇으로 살았던 그녀는 마침내 화가 이순옥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늦게 피어난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지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